자 상식으로님은 윤리위 성상납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있다고 믿는 사람과 SDS는 아니신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 둘 중에 하나죠 지금. 네가 좀 윤리위에 할 얘기 많다며. 근데 저는 이거 뭐 일단 우리 당에 현재 그 어제 SBS 여론조사 보니까 국힘의 판세가 현재 그렇더라고요. 이준석 대표를 미는 사람 30%, 그리고 소위 윤핵관, 옛날 그 우리 자유한국 때부터 해왔던 그 지지자가 아니고 국회의원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 쭉 어제 보니까 뭐 차기 당권 뭐 이런 조사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차기 당권 조사가 했어요 SBS. 그런 거 비슷하겠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 쪽이 30%, 그리고 윤핵관 쪽이 거의 30%, 안철수 쪽이 30%. 진짜? 거의 3339도야 지금. 이거 천하 3분치게네. 거의 삼국지 수준이야 지금. 보니까. 안 대표 벌써 30% 먹고 들어갔어?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구도는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배지를 달고 했다 보니까 이제 기대 심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결국 지금 우리 국회의원이 이런 상황인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혁신이라는 걸 딱 띄웠을 때 정진석 의원이 먼저 치고 팍 나왔잖아요. 그래서 혁신이를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 힘을 빼려고 했었는데 그거 자체가 일단 진짜네. 나오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뭐 향후 권력구도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혁신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요 333 구도 하에서 이제 앞으로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요 논쟁이 아마 뜨겁게 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지난 선거 2번 승리 이거에 대한 평가가 이제 당연히 있겠죠. 지금 뭐 이준석 대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 평가가 박하지 않냐. 2번이나 힘든 선거 이긴 영웅인데. 와. 딱 그렇잖아요. 삼국지잖아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SBS 여론조사입니다. 이거 어제 나온 겁니다. 자, 민주당 것도 해드릴까? 해주세요 민주당. SBS에서 이현영이 있었구나. 네, 이현영 기자가. 저 민주당 관심 없지. 하지 맙시다. 근데 국힘이 진짜 재밌어. 국힘 재밌네. 우리 당이. 이준석 윤핵관 갈등은 이것도 해줘요. 이것도 팩트 나온 건데. 이준석 책임 32, 윤핵관 책임 50일. 그러니까 정진석 의장 쪽이 50일 잘못했다. 정 의장은 잘못 건드렸어. 그러니까 잘못한 게 2배야 지금. 그렇잖아. 이게 재밌어 여기서. 자, 국민의힘 차기 세력은 누구냐? 이런 걸 찾아봐. 했어. SBS 있어. 어제 8시 뉴스. 재밌어요. 국민의힘 차기 세력 현 지도부 그러니까 준스톤 이준석 30.1, 대통령과 가까운 중진들 윤핵관 22.8, 안철수 의원들 신세력 31.2. 내가 이겼어요. 안 비슷하나?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건가? 그만하시죠.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물어봤어. 네, 우리 지지층이 또 중요해. 이거 중요하잖아. 50대 50이니까. 준스톤 29.3. 여기서는 윤핵관 1등을 하. 윤핵관 35.6, 안철수 28. 그러니까 거의 합치면 333이야 그냥 내가 볼 때. 합치면 333이다. 와. 그러니까 삼국지예요 삼국지. 지금 제가 보니까 위촉5야 지금. 위촉5네. 위촉5예요. 대박이다 이거. 그래서 저는 혁신위의 이 판을 흔들기 위해서 난 정진석 의원이 선빵을 날린 거라고 보고, 왜 본인도 욕먹을 걸 아예 몰랐다 그러면 이거 정무적인 판단이 너무 안 되는 거죠. 근데 혁신위가 가지고 우크라이나 왜 걸고 넘어지냐? 아니 밑밥을 먼저 깔고 간 거지. 잘못 건드렸지. 밑밥을 깐 거지. 잘못 깔았지. 그건 잘못 깔았지. 대통령한테 어쨌든 사인 받고 갔다 나갔는데 자기 정치한다면 어떡해. 아니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뇌피셜인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강용석 후보, 강용석 이제 뭐라 그래요? 소장? 용석이요? 그냥 강용석 씨. 싸웠다며. 강용석 씨라고 부를게요. 강용석 씨가 이끄는 그 세력들이 저는 국힘에 많은 그 의원들하고 저는 네트워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이 윤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압박들을 넣는 것 같고, 지금 6월 24일 날 하는데 이게 좀 연기됐다 그러더라고. 6월 27일로. 그 윤리를 놓고 이제 그 기존 세력들이 이준석 대표 흔들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결정을 앞두고. 그래서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분이 지금 우리 상식으로님이 질문하신 대로 결국 우리 보고 성상납 없다는 말씀을 보시나요? 그러니까 결국 윤리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윤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해야 될 시점이 왔다. 왜냐면 이걸로 지금 당 대표를 끌어내리니 많이 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판단을 올바로 봐줘야죠. 시작해요? 윤리 얘기해요 이제? 해봐. 그러니까 저는 윤리는 그냥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저는 당원 당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전 당직자. 저는 당원 당규 보고 얘기해야죠.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대통령 있잖아요. 대통령 그 헌법 규정 아시죠? 재직 중에는 내란이나 외환 외에는 형사소출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거 왜 그렇게 할까요? 대통령에 대해서 임기를 보장해주고. 그렇죠. 민주적 정당으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누구나 형님도 그렇잖아. 누가 가서 지나가다가 김태현이 절도했다고 고발장 넣으면 피의자 돼요 안 돼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당 대표도 윤리위에 그냥 제소하면은 제소되는 거예요. 고발하면 고발되는 거예요. 근데 내려오래. 왜? 품위를 유지를 의무를 위반했대. 그럼 나 기분 나쁘니까 내려오라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게.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 대표를 그렇게 끌어낼 수 없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당원에 보면요, 당원 소환제라는 게 있어요. 당원 소환제. 우리 당원의 6조에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선출직으로 선출된 이런 당 대표 같은 사람들은요, 끌어내리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당원 소환제.
민주적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 무리수를 둔 게 뭐냐? 윤리위에다가 이걸 유튜브 걸 받아가지고 당내 인사들이 지금 이준석 대표 끌어내려는 사람들이 이걸 던진 건데 가세현 발 의원들이죠. 던졌는데 의원들이 던졌어요 이거? 아니 어쨌든 윤리위에 제소를 했고 지금 윤리위원들이 이걸 지금 거기 가세현에서 용석이 형이랑 김세희가 한 아니 거 그러니까 제소를 했는데 거기 이제 뭐 부위원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거기 다 의원들도 일부 있어요. 윤리위에? 의원들도 있죠. 일부 있죠. 현직 의원들. 그러니까 누구 있냐? 뭐 누구 있어요? 그냥 의원. 아니 근데 그분들하고 제가 뭐 관계가 뇌피셜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진석 의원이나 여러 가지 이준석 대표를 지금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윤리위를 저는 활용한다고 보는 거예요. 윤리위를.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뭐냐? 아까 그 헌법 규정 설명드린 것처럼 내란이나 외환 외에는 형사소출 받지 않아요. 대통령도. 근데 이것도 윤리위도 마찬가지라는 거고 윤리위라는 것도 3분의 1만 동의하면은 징계 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이면 9명이니까 3명이에요. 3명만 동의를 하면은 윤리위에 올라와서 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3명만 동의했다고 해서 징계를 내려야 된다? 그건 어불성설이거든요. 징계를 내려면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3명이 과반수가 안 되는데 3명만 동의해서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고 해서 이준석을 그냥 경고라도 내려라? 그건 말이 안 되는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패널들이 나와서 방송 나와가지고 이준석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는 징계위에 회부가 됐고 개시가 됐기 때문에 이건 혐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무조건 징계가 우리 탈당, 제명, 탈당 권유, 뭐 당원권 정지, 경고 4개가 있거든요. 4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요. 당원 당규 좀 읽어보세요 제발. 그러면 일단은 개시가 된 거는 3명만 동의하면 된다니까. 정말 몇 명인데? 어떤 게요? 윤리위원이 9명. 9명 중에서 3명이 3분의 1만 동의하면 개시가 되는 개시가 된 거예요. 거고, 근데 3명만 동의했다고 징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논리가 어떻게 연결이 돼요?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징계를 내리는 거지. 그러면 과반수가 이거 혐의가 없는데? 그 혐의 없다고 징계 의결을 뭐 기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미 개시가 됐기 때문에 혐의가 있대. 그건 아니라. 그러더니 경고를 그러니까 최저로 경고로라도 선택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준석은 유죄라는 얘기예요. 그런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야 근데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지금 보면 뭐 물어보려고 그랬지? 윤리위. 윤리위. 그러면서 연기만 하는 거예요. 윤리위는 매일 기일 연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4일날 한대? 27일로 또 옮긴대잖아요. 그래? 기일 연기만 하고 있어 매일. 왜? 이유도 모르죠. 야 그러면은 요번에 올라간 안건이 뭐야? 혐의가 네? 보니까 뭐 증거인멸 교사 행위다 뭐 이거예요. 증거인멸 교사. 성상납 이건 아니고? 그건 아니. 그건 이미 기각이 됐어. 그건 각하가 그 징계 개시가 안 됐어요. 그건 끝났고. 그건 종결. 왜? 3분의 1이 동의를 안 했겠죠. 3분의 1이 아예 끝난 거고. 대상이 아니고. 네, 이번에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 그 김철근 각서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답을 못 내리니까. 어느 신문 보니까 당 대표로서 당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중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또 설명할게. 또 하나. 당 대표가 품위 의무 유지를 위반했다고 칩시다. 그럼 징계를 한다고 쳐봐요. 그럼 당이 피해를 봐야 되잖아. 당 지지율 역대급인데 지금 피해 본 게 있어요? 당이 지금 피해 본 게 없어요. 당이 지지율은 고공행진 중인데 이준석 대표가 그 품위 유지 위반을 했다고 전제를 해도 당이 피해를 본 게 없다니까. 근데 왜 징계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계 관할 규정을 한번 보세요. 거기 윤리위 규정이 있거든요. 당규에 거기 보면은 징계 대상 관할이 나와요. 누구 적시돼 있어요. 거기 당 대표가 안 나와요. 당 대표는 안 나와 있다고 거기에. 징계 대상이 아니야 당.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누구라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원외 당협위원장 규정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원외 당협위원장이니까 징계 대상이 된대. 근데 당 대표인데 동시에 같은 지위를 2개를 다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준석 대표를 반으로 나눠서 반은 당협위원장이고 반은 대표니까 징계가 가능하다 그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이준석 대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당 대표란 말이에요. 그럼 딱 하나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당원 소환을 빨리 실시하세요. 그럼 내려올 수 있어. 당장 내일이라도. 아니 그럼 내려오는 방법이 있잖아요. 당원 소환제로 내리는 수밖에 없지. 어떻게 윤리위라는. 그리고 제가 마지막 얘기할게요. 이거 만약에 윤리위에서 경고 때리잖아요. 각오하고 때리세요. 왜 그러냐? 이거 앞으로 선례 남으면은 앞으로 굉장히 안 좋은 선례 생깁니다. 왜냐? 아까 제가 우리 국민의힘 위촉이라고 했잖아요. 삼국지잖아요. 만약에 안철수 쪽에서 당대표를 냈다고 칩시다. 됐어. 나머지 두 세력 됐어. 됐다고 칩시다. 나머지 두 사람 쪽에서 안철수 끌어내리는 방법 하나 있어요. 품위유지 위반으로 윤리위에 제소하면 돼요. 가능하지. 그럼 내려보내면 또 윤리위로 경고해서 또 내려보내면 돼요. 그러면 당이 운영될 수 없어요. 그럼 저는 마지막으로 뭐 얘기까지 하냐면은 우리나라 헌법에 형님 8조 기억나죠? 정당은 민주적 절차 위반하면 정당 해산 사유되거든요. 이거 민주주의 위반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면 앞으로 계속 반복되면 민주정당이 아니에요. 이거 해산돼야 돼. 그렇게 좀 당은. 내 결론은 당은 해산돼야 되는 결론에 나와요. 야, 연구 많이 했죠. 됐다 멋있다. 아니 헌법 8조를 읽어보라고요. 야, 감독님 이거 오늘 끌어가지고 열변 토하는
작은 테디 뭐 이거 아니 이거 윤리위 특강으로 하나 올리세요. 진짜로. 아니 이거는 내가 헌법도 얘기해주고 당원 당규 보고 윤리위 규정 얘기하는데 규정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평론하고 있어요 지금. 자 봐봐. 시원해요? 또 의견은 막 들어오네. 우리 상식으로님 대변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원 소환을 하시면 돼요. 근데 상식으로님은 지금 반대. 아니 협박이 아니라 당원 소환제를 하시라고 알려드린다니까. 당원 자, 소환제를. 좀 올라오세요. 내려보세요. 좀 알려드리는 소개드릴게요. 겁니다. 우리 상식으로님이 오늘 지금 많이 화나셨네. 예. 죄송합니다 상식으로님. 저기 보시면 화가 많이 나셨어. 저기 아리가또님 100번 양보해서 이준석 나가리 시켰다 치자. 그럼 누가 이길까? 아니 어? 당대표 안찌래, 뽑아도 진짜 또 이런 윤리위에 얘기고. 제소시키겠지 누군가가 또. 그러니까 저 준스톤을 지지하시는 분이고 우리 상식으로님은 반 준스톤. 두 분도 성산은 없다가 말씀해 주시죠. 당원 당규는 당 대표에게 더 엄격해야. 아니 성산남 있는지 없는지 조사 중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 신인규님 변명이 더 구차하대. 성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준석은 알잖아. 결국 성산남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셈. 그 다음에 대변인이 당원 협박하네. 네. 어. 전 지금 대변인은 아니고요. 당원입니다 저도. 성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 아니 그러니까 그건 수사 중이잖아요. 나도 모르지. 수사해서 그건 경찰에서 결과를 내야죠. 나도 모르지. 근데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당 대표를 윤리위에서 끌어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 또 그런데 하늘바람님도 두 분 변호사 아닌가요? 그럼 법적으로 평가도 하셔야죠. 대통령도 현직 탄핵하고 다른 거예요. 형사소추는 다른 겁니다. 탄핵하고는 탄핵은 국회 의결을 통해서 된 거고 다르죠. 신정혜님 본인이 아니라니 절대 아닙니다. 이준석 당 대표는 순간의 면피에 비겁함을 절대 설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조건 응원의 힘이 아쉽고 간절하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야 난리야. 아 형님 저는 법적으로 그냥 설명한 거예요. 알았어. 난 법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럼 떳떳해. 법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저는. 전직 당직자. 네. 너 지금 저 어제 있었던 주스톤의 기자간담회 어떻게 평가하냐? 그 기자간담회는 뭐 하고 싶은 말 다 했던데 이준석 대표가요. 앞으로 자기 정치하겠다고.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 캐릭터와 스타일을 이제 당원들도 이제 알만큼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또 좋아할 거고 또 싫어하는 사람은 평가 안 좋게 하겠죠. 근데 당 대표를 끌어내리는 거는 내년 임기 때까지는 불가능해요. 이게 단일 지도 체제고 끌어내리는 방법이 당원의 6조에 나와 있으니까 그 방법을 쓰시라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윤리위 통해서 하지 말고. 그러면 윤리위로 또 다른 당 대표 또 끌어내릴 건데 이거 안 좋은 선례 되지 않겠어요? 너 그럼 그 어제 자기 정치 앞으로 하겠다라는 걸 어떻게 읽었어? 저는 이제 자기 색을 많이 드러내겠다라는 메시지로 읽었고 이준석 대표가 제가 1년 동안 같이 근무를 했잖아요. 솔직히. 근데 많이 참은 걸 저는 옆에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그동안은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만약에 1000개 있다 그러면 10개만 했어. 솔직히. 형님도 성격 알잖아. 많이 자제했어요. 근데 이제는 자기 10개가 그거야? 아니 1000개 중에 10개만 했는데 이제 앞으로 어제 기자회견 메시지는 1000개 중에 이제 앞으로는 한 100개는 하겠다. 이제 앞으로 자기 할 말 하겠다 이 뜻이죠 뭐. 그렇게 하고 그렇게 그거 하고 그다음에 아 근데 이거 얘기할까? 시청률 많이 나오게. 아니, 사람들이 맨날 나보고 저보고 이준석 대표 뭐 비판 안 한다고 맨날 페이스북에 나한테 와서 그 얘기하거든요. 저도 이준석 대표 뭐 솔직한 얘기로 안 좋은 점도 있잖아요. 얘기한다 그러면 좀 정치력을 좀 발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옳은 것도 옳은 얘기 많이 하더라도 좀 사람들 좀 끌어당기고 이런 좀 정치력. 나 그런 거 박지원 대표한테 그런 거 좀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 그 쓴소리 좀 하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쓴소리도. 해봐.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해요. 정치력 발휘 진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도 자기만 옳다는 것만 가지고 당원들이 따라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사람들한테 더 포섭을 하고 내 의견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 따뜻하고 인간미 있게 그걸 해야 사람들이 따라오지. 그거 안 하면 사람들이 안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해관이라고 하시는데 전 이해관이 아니에요. 저는 이준석 대표의 핵심 관계자면 제가 그 사정을 다 알아야 돼. 저는 잘 모르잖아요. 나 밖에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어제 본인이 자기 정치하겠다 자기 색깔 드러낸다는 거. 저는 좋게 봐요. 혁신위를 통해서 공청 제도 만든다는 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혁신위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도 뭐 혁신해야 된다는 분들 저 글 올리시는데 저는 우리 당의 혁신이 너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에 정진석 대전이 있잖아요. 정진석 아까 51대 32. 나는 뉴스톤 대전이라고 그러지. 그래요? 뉴스톤. 둘 다 뭐 우크라이나 대전 아니야? 거기가 뉴스톤 대전인데 이 뉴스톤 대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봤듯이 대전하고 그냥 바로 끝났어. 아니 뭐 짧게 끝났지만은 저는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 당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 전 다 드러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에 대한 인식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꽉 막힌 정당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걸 이준석 대표가 다 받아친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당의 문제점들을 전 이번에 좀 혁신을 통해서 좀 바꿀 부분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공천제도로 개혁한다는데 그게 왜 지금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안 하면 공천제도를 손볼 데가 없잖아요. 아니 다음 당대표 해서 손보면 되는 근데 거야. 보세요. 다음 당대표 취임하면 2023년 6월인데 총선 8개월 전이거든요. 그때 룰을 건들고 공천 혁신 얘기한다. 당 쪼개지지 않겠어요?
그때 되면 의원들 다 반발할 것 같은데 지금은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가 공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반발 안 하잖아. 이번에 정진석 의원 편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의원들 다 얘기 안 해요. 지금은 지켜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공천 혁신할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공천 혁신 딱 하나 방향만 얘기할게요. 제 생각이에요. 전 혁신위원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공천 혁신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우리 당은 지금까지 당에 대한 헌신성 평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당에 대한 기여고 헌신이냐에 대한 철학적 배경과 합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인맥 공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형이 당대표야. 그러면은 나랑 친한 사람들 다 갖다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친이 친박 싸우는 거지. 동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당에 대한 헌신성, 기여도 이거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셔가지고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면 공천 받는 거예요. 그럼 당대표가 누가 와도 자기 사람을 못 꼽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대변인 생활하고 대선을 뛰었는데 저에 대한 기여를 누군가 평가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세력은 없지만 방송 나와서 얘기하고 당을 편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여를 평가할 수 있는 공통적인 시스템을 만들면 꼭 지금처럼 인맥 공천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난 그런 거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당에서. 지금 혁신이 굴러가는 거 보니까 혁신이 멤버도 못 구하는데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해내는 게 당대표의 정치력 아니겠습니까? 능력을 발휘하셔야죠. 야, 근데 지금 오늘 난리 났다며? 배현진 의원을 또 치고 받았다며? 뭐 최고위에서 뭐 그런 기사를 보긴 봤는데 예, 그게 공개는 아니고 아마 내부적인 이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이견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당대표가 잘 아우르고 설득을 하는 게 다 정치력이지 안 한다 그래가지고 포기하면 그 정치력이 있는 거겠어요? 그걸 뚫어내야지. 근데 그거를 이준석 대표 지금까지는 시원하게 막 맞짱 뜨자 이런 식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할 만큼 다 말했으니까 뒤에서 밥도 먹고 같이 뭐 이렇게 바람도 쐬고 이러면서 사람들 하나하나 이렇게 설득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해? 당에서 뭐 혁신하는 것도 좋고 혁신이라는 건 필요하고 이긴다고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민주당보다 더 혁신하는 모습 보여주고 공청제도 사천 안 하게 제대로 된 공제 만들고 다 좋긴 한데 아주 잘못되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 임기 2달도 안 됐는데 자기 정치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대표는 이제까지 없었다. 그렇죠. 용산과의 관계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는 게 공천 갈등이라는 게 권력 다툼으로 비화되는 순간 이건 아작 나는 거예요. 작살 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도 누가 되고 우리한테도 좋지 않아. 왜 권력 다툼 벌써부터 하냐 이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의원들은 지금 뒤로 다 빠져 있잖아요. 이 시기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건들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해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니 당에 대해서 능력이 있고 기여도가 있는 사람 공천하자는 거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할까요? 반대하는 사람 딱 하나 있겠지. 능력이 없거나 당에 대한 기여가 없는 사람은 방해하겠죠. 자신 있으면 아니 이거 똑같아요. 시험 봐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 학교에 넣자는 거를 우리가 대학 입시를 운영하는데 그거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버지 백 믿고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반대하겠죠. 공부하기 싫거나.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좋은 걸 알겠는데 여당 대표가 자기 색깔을 많이 내고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이게 지금 여소야대 전국에서 국정을 어렵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임기 막 시작한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전 이거죠. 그러니까 공천 혁신은 혁신대로 원트랙으로 가는 거고 동시에 이준석 대표는 집권 여당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당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같이 한다? 병행을 노력하고 투트랙 노력을 왜 못합니까? 투트랙을 한다? 할 수 있죠. 근데 물론 관리는 잘해야 돼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력 다툼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식시키면서 그러니까 안심을 시켜줘야죠. 의원들한테도. 겁나 어려운 거야. 어렵죠. 근데 그걸 뚫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내려주세요. 이제 그만할까? 우리 당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또. 아니 저기 암울한 시절을 겪었어서 지금의 건설적으로 참 보기 좋고 화이팅 하셨고 상식으로님 수사 중이면 이재명도 수사 상식으로님 사퇴하고 수사 만약에 이준석이 정정당한 거지. 라이모레지님 어지간하면 메시지 안 보내려고 하는데 준석이는 정치에서 안 된다고 봅니다. 팬덤 정치로 뭔 미래가 있을까 하셨고 하늘바라님 윤리위가 수사하는 곳인가요? 당원의 윤리를 판단하는 곳입니다. 가세현이가 나발이고 그가 나온 자료를 찾아보긴 하셨나요? 적어도 변호사라면 그런 자료를 살펴보고 본인 판단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윤리위원들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저거는. 변호사들이 많더라고요. 윤리위원들 중에. 스틸마스터님 자주 들어오셨네. 이한구 때문에 탈당하고 이준석 때문에 복강한 국힘 책임당원입니다. 이준석 응원하고 훌륭한 우리의 자산임을 인정합니다. 다만 대표가 이렇게 좌충우돌 다 들이대는 건 정말 안 좋아 보이네요. 대표로서 외부로 파열함 없는 그 리더십 발휘. 저 얘기 많아. 전 저 얘기에 동의해요. 나도 저 얘기에 난 동의하고. 동의해. 리더 정치력을 발휘해야 돼. 이준석이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미래고 그리고 작년 1년 동안 그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는 당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고 선거를 2연승을 이끌었고
작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부터 당대표의 정말 30대 야당 대표 선거 2번의 연전 연승까지 정말 공이 많고 우리는 그에게 많은 빚을 진 건 맞아. 다만 왜 이렇게 모든 싸움을 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거는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건 새겨 들어야 된다고 어. 봐요. 네. 왜 모든 거를 충돌하고 싸우고 이기려고 하고 1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지고. 안 지려고 하냐. 그 부분들. 저기 이제 스틸 메스터님은 자충우도 다 들이받는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건 한번 나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졌다. 그래. 딱 그거예요. 전투에선 다 이겼는데 어. 결국 전쟁에서 지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게 네, 그 말이 본인이 맞아요. 나중에 정말 본인이 자기의 큰 정치를 해야 될 때 그 전쟁에서 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정치력이 아. 필요해요. 정치력이. 사람들이 이준석 똑똑하지, 음. 훌륭하지, 음. 능력 있지, 천재지. 음. 근데 같이 하시겠습니까? 야 부담돼. 이러면 안 되거든. 마지막 순간에 그거. 근데 동시에 어. 이제 대표에 대해서 너무 가세연이랑 이렇게 해서 이제 그만 흔드는 것도 필요해요. 동시에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야. 투트랙이야 이것도 내가 볼 자 때. 상식으로님 이준석은 남녀 갈라치기 세대 조금 좀 우리 상식으로 확실한 노선을 보여주시네요. 네. 아, 네, 오늘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상식으로님.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긴 감사합니다. 한데. 이것도 진짜 감사한 네. 거죠 상식으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식으로님. 어쨌든 나중에 준스톤 한번 초대할까? 상식으로님 대 준스톤의 토론 배틀. 대권 토론. 그거 재밌겠다. 쏘고 특집으로. 답하고 쏘고 답하고 난리도 아니겠다. 네. 그래서 관심이잖아요. 오렌지 네. 페퍼민트님 신윤기 변호사님 그 말씀 격하게 공감해요. 저도 네. 국힘 당원입니다만 국힘은 당에서 키운 당에서 키운 인재가 없어도 너무 없고 매번 밖에서 그럴듯한 사람한테 의지하고 그 대표적 얘가 누구지만이라고 하셨고 자 다 된 건가? 다 된 건가? 자 오늘 저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한테 또 좋은 의견도 주신 저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인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오고 저는 목요일 날 오고 내일은 백이랑 헬스부 장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